안녕하세요. 월 1억 버는 행정사 박준규 행정사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빡킹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11월 29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날 어김없이 오늘은 또 3시에 출근해서 지금 해가 졌으니까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빡킹의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죠? 쉰 거죠?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 환절기 때 제가 알러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비염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빡행이 40대 중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말 되면은 이제 저희 빡행이 받은 이제 연구 영역도 마무리도 해야 되고, 과제 수행하는 것도 있고, 또 뭐 내년도 기관 예산 자문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하루에도 대전에 있다가 서울 갔다가 뭐 세종도 갔다가 다시 서울 갔다가 대전 내려왔다가 또 뭐 대전 갔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대전에 있다가 또 일산에 또 정부 출연 연구기관 특강이 있어서 특강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또 강남 뭐 넘어가서 또 저녁 약속했다가 뭐 또 새벽에 내려오고, 이게 지금 이제 그럭저럭 10월 말부터 이렇게 됐으니까 꼬박 한 달 됐고 12월까지 계속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력에 한계가 오는 거죠. 그래도 유튜브는 합니다. 자, 오늘은요 2026년도 정책 자금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책 자금에 대한 이제 종류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이 정책 자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려고 해요. 당장 이제 내년도 거 준비하는 12월 말부터 신청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의뢰인분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어떤 상담을 받고 오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관광지능개발기금, 그다음에 농촌 자금, 대부분 시설자금, 그다음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튼튼론, 환경정책자금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물론 이제 정책자금도 이제 안에서 또 조종류로 나누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정책자금이 나와 있는 그 공고문에 보면 선착순이라는 용어가 나올 때가 있어요. 선착순. 그럼 선착순이라는 건 뭐죠? 요건이 갖춰지면 먼저 신청해서 선정되는 회사가 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순서적으로 돼서 예산이 소진되면 이제 다음 기회를 노리는 이런 정책자금, 그러니까 선착순, 예산 소진 시 또는 선착순이라고 표현하고, 또 예산 소진 시에는 지급이 불가하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정책자금은요 기본적으로 선정에 앞서서 어떤 평가를 받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평가가 뭐냐면, 빡킹이 말하는 평가는 첫 번째 서면평가, 대면평가,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현장 심사하는 것들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의 형태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선착순 또는 예산 소진 시 이런 것들의 대부분의 자금은요 그런 평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평가를 하게 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금융권에서 이 회사가 정책자금, 즉 대출이죠. 정책자금 대출입니다.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그리고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받고 와서 신청서와 여기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요건이 부합하면은 자금을 배정하는 이런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계획서나 신청서는요, 이 사업계획서를 보고 정책자금을 뭐 지원해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요건이 갖춰지면 주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합니다 라고 사업계획서를 받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수긴 하지만 이 사업계획서로 인해서 정책자금의 배정이 확정이 되는, 배정을 해주고 안 해주고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은행에서 이 정책자금의 용도에 맞는 것을 먼저 평가를 해서 자금을 확인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미 그 은행에서 확정을 해주면 거의 그 정책자금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연말 와서 막 이런 관광, 농촌, 환경, 체육 이런 이제 시설 자금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준비가 되다 보니까 그런 전화가 많이 와요. 행정사님,
어디에 문의를 했는데 이 사업계획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정책자금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컨설턴트를 통해서 받은 제안이 착수금이 있고 이게 성공하면 성공보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제가 특정 지역의 관광, 농촌, 그 다음에 체육, 환경부 정책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선착순이나 예산부진시 이런 자금은요, 사업계획서가 기본적으로 밑바탕돼서 필수 서류긴 하지만 요건이 충족이 돼서 은행에서 어느 정도 확인을 한 상태에서 추천서가 들어가게 되면은 정책자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성공보수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이 사업계획서를 의뢰인분들이 작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작성 대행하는 대행 비용을 받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모 컨설턴트 분도 그렇고 참 저도 행정사지만 모 행정사님들 자문을 받았는데 사업계획서에 대한 착수금도 있고 배정이 되면은 성공보수를 그 요율에 맞춰서 요율로 성공보수를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되면 얘기가 좀 다르죠. 착수금이 있고 나중에 어쨌든 최종분을 주면 거기에 잔금을 받는 개념이 맞겠지만 선정이 됐을 때 받고 안 받고 그리고 요율에 그러니까 정책 자금을 받는 금액에서 요율을 적용한다. 이거는 적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 자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기준이 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착수금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넘겨주면 잔금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대행 비용을 실비로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5억짜리, 10억짜리, 20억짜리, 30억짜리, 50억, 100억짜리의 사업계획서의 퀄리티나 내용들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금액이 결정돼서 실비로 청구하는 거지 뭐 예를 들어 50억 받았으니까 50억 몇 프로 이건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뢰인분들도 이런 정책자금, 빡행이 많은 정책자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소진시 또는 선착순으로 하는 은행에서 요건이 어느 정도 맞으면 필수서류인 사업계획서와 동반돼서 요건이 맞으면 주는 이런 정책자금은 요율 베이스로 가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사업계획서를 중언부언하지만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실비를 받는 거예요. 아셨죠?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러면 요율을 적용하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런 건 어떤 거냐면 정책자금이지만 선정평가를 하는 정책자금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금액대에 꽤 큰 정책자금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선착순 그리고 예산조진시가 아니에요. 정책자금을 주더라도 서면평가, 대면평가, 현장심사 이 세 가지 현장심사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어쨌든 서면평가, 사업계획서를 하는 서면평가, 그 다음에 PPT를 만들어서 가서 발표하는 발표평가, 이걸 대면평가라고 하고 또 현장심사가 있을 수 있는데 최소한 이 두 가지 이상을 해서 선정해주는 정책자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성공보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다른 거죠. 앞서 말씀드린 전화가 와서 빡행이 말씀드린 정책자금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오늘 성공보수가 없는 정책자금은 실비로 받는 정책자금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소진시나 그 다음에 선착순 이런 개념인 거 꼭 기억하세요. 아셨죠? 이런 거 기억하시고 신청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제 12월 말부터 신청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 있으면 번호 올라갈 거니까 빡행에 대해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볼게요. 안녕.